안녕하세요. 명작탐독가 정승일입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안전적인 길을 거부하고 자신의 신념을 쫓아 집을 떠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감옥에 갇히고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결국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가 홀로 남겨질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자신을 내쫓았던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자신이 도망치듯 나왔던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선독할 작품은 터키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작 중 하나로 꼽히는 IMDb 244위의 영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들입니다. 주인공 사디크는 대주주인 아버지 후세인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농업을 배워 가업을 잇기를 바랬죠. 하지만 이스탄불로 유학을 간 사디크는 무정부주의 기자가 됩니다. 노예제도나 다름없던 시골의 지주체제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비판하며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1980년 군사 쿠데타가 터지면서 그의 삶은 산산조각납니다. 체포되어 투옥됐고 그리고 끔찍한 고문을 받은 이후 그 후유증으로 사디크는 폐부종을 앓게 됩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책을 좋아하던 어린 아들 데니스뿐이었습니다. 결국 사디크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그리고 자신을 증오하는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떠나갑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직업과 방향성을 정해주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직업 선택의 폭은 시간과 돈, 정보, 그리고 인맥이 풍부할수록 넓어집니다. 부모는 자신이 가진 자원을 바탕으로 자식에게 가장 안전해 보이는 길을 제시하죠. 후세인이 사디크에게 농업을 강요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 말했듯 새는 알을 깨고 나와야만 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간섭이라는 견고한 세계를 부숴야만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 중 세자교육을 가장 짧게 받은 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불과 2개월 남짓이었죠. 반면 가장 길고 혹독하게 통제받으면서 교육을 받은 세자는 사도세자였습니다. 그 결과는 적은 통제와 넓은 자율성이 오히려 위대함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영화 속 후세인은 전형적인 가부장입니다.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아들을 통제하려고 했죠. 하지만 아이는 결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빚어지는 찰흙이 아닙니다. 양육은 어마어마한 책임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자식의 독립의지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도 동반합니다. 사디크는 아버지의 세계를 거부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거부의 대가로 얻은 상처 때문에 다시 아버지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그는 굴복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신인 아들 데니스를 지키기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영화의 후반부에서 죽음이 임박한 사디크는 아버지 후세인에게 다가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선택을 원망했지만 동시에 그 아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오열합니다. 사디크 역시 아버지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죠. 사디크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아들 데니스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데니스는 할아버지의 땅에 밭을 짓고 살아가겠지만 아버지 사디크가 물려준 책과 상상력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가 화해하고 삶이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부모의 간섭과 자식의 독립, 그 치열한 갈등 끝에 남는 것은 결국 서로를 향한 서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원했던 길과 내가 원했던 길이 달랐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와 자식이라는 가장 가깝고도 먼 관계를 서늘하고도 따뜻하게 그려낸 오늘의 명작 나의 아버지, 나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명작 탐독가 정승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